안녕하세요, 버럭여사입니다. 네, 오늘도요, 저번 동영상에 이어서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사실 이런 일들은 뭐 꼭 부모 자식만의 간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남과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뭐 형제, 자매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부모의 경우는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상대를 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 돼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정말 내가 아무 힘 없을 때부터 만나는 대상이다 보니까, 이게 다른 관계하고는 정말 다른 그런 어떤 힘의 그런 뭐라 그럴까 미묘한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그 용어를 모르고 용어도 모르고 이게 하다 보니까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이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아도 상대방 입장에서 불쾌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흔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패턴화되고 그것이 어느 순간 점점 더 커지게 되면은 이것이 정말 이게 사랑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어떤 폭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뭐 공부와 관련된 어떻게 흘러 들어가다가 공부 관련된, 근데 제가 이제 심리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 자녀 교육, 심리학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그게 어떻게 흘러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눌러봤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 동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나, 공부 방법 뭐 이런 걸 알고 싶어서 들어가셨을 텐데, 그걸 올리신 분도 약간 뭐 교육학자나 뭐 선생님이나 그러셨나 봐요. 근데 아마도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 그거는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였거든요. 결국은 만약에 학업적으로 아이가 성공했으면 했을 때 가장 큰 요인을 끼치는 것은 IQ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물론 다른 것이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IQ가 어느 정도 받쳐줄 때 영향이 있는 거지. 사실은 그것만, 나머지를 아무리 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 뭐가 있었냐면 맹모 삼천지교. 그러니까 학군을 찾아서 옮기거나 이런 거, 그쵸. 그 다음에 막 저희 어렸을 때도 그런 거 굉장히 흔히 있었는데, 막 전집 사다 놓는 거 있잖아요. 막 책 이렇게 쫙 한 편에다가, 지금도 보면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책 쫙 있더라고. 애들이 정말 읽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해주고, 막 엄마가 책 읽어주고, 이런 거 사실 영향 별로 없다. 만약에 IQ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약간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뭐 머리가 좋으면 다 되냐? 또 그거는 아니겠지만, 네. 여하튼 그만큼 IQ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미미하다였어요. 결론은 조금 씁쓸한데 정말. 근데 만약에 많은 부모님들이 이 동영상을 보면서도 그래, 다 소용없어. 우리 아이는 IQ가 이러니까 이러겠어요? 그러진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보시고도 아마도 부모님들은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가능한 아이를 학업적으로 성공시키려고 아마 노력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제 고객 중 한 분이셨는데요. 연세는 한 60대 중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되셨으면 이제 퇴직 이후의 삶을 그냥 편하게 보내셔도 되는데, 사실 삶이 편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분의 성향이 좀 그렇다 보니까, 여하튼 이제 넉넉하게 퇴직금을 받으시고 그걸로 이제 유유자적 세계 여행을 하시면서 편하게 보내시는 것까진 좋았어요. 근데 가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워낙 많이 다니셔서 제가 이제 수업 중에 가끔 여쭤보거든요. 어디가 제일 좋아요? 뭐 여행을 어디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여행지를. 그러면 얼굴에 행복한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항상 그분 얼굴이 좀 구겨져 있어. 구겨져 있는 상태로 아예 몰라. 아유, 다 거기가 거기야. 어딜 가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너무 많이 다니면 사람이 결핍이 없는데 뭐 만족이라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분은 많이 다니는 게 독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어떤 분은 또 많이 다녀도 또 다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만족을 못하는 성향. 평소 때도 보면 남한테 지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조금 잘 나가는 사람. 그게 이제 잘 나가는 것도 아닌데 여하튼 어떤 면이든지 하여튼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흉을 보시는 그런 성향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여하튼 그런데 그분이 유일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게 하나가 있으셨거든요. 바로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는 거.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영어권, 미국, 영국, 뭐 캐나다, 호주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연세가 많으신 데다가 혼자 되셨으니까 자녀들이 찬성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흔하게 어학연수를 꿈꾸는 어떤 늙은 엄마를 걱정하는 자식들의 흔한 모습,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숨은 조금 막장이 있어요. 일단은 다른 얘기부터.
이분이 젊은 시절에 막 사교육, 그때 이제 젊잖아요. 자기 자녀를 이렇게 사교육을 엄청나게 시키셨나 봐요. 이게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좋게 말하면 교육열, 나쁘게 말하면 욕심인 거죠. 막 휘몰아쳐가지고 엄청나게 시켰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모든 걸 결과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데, 직업을 들어보면은 썩 그렇게 이게 아까 그 동영상의 결과가 맞는 건지, 그 연구 결과가 맞는 건지, 여하튼 그 사교육이 그렇게 성공을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나마 그 정도 해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근데 이 할머니 욕심이 딸에게 전달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랐으면 정말 학을 띄워가지고 그냥 손절했을 것 같은데, 이 따님은 그게 좋았는지 여하튼 자기 딸에게,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손녀한테까지도 똑같은 걸 강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통 엄마가 막 너무 이렇게 공부시키면 할머니들 아유 좀 그만 좀 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집은 할머니하고 엄마가 합세를 해가지고 애한테 그랬으니, 근데 애가 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막 할 말 다 하고 그러면 되는데, 한 사춘기 때 소녀였던 것 같아요. 한 13, 14 그 정도? 근데 이 친구가 요즘 아이들하고 너무 영 다른 친구였던 거예요. 마음도 약해, 성격도 너무 물러, 그리고 그 나이에 엄마를 그렇게 찾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에게 지금 사교육을 그렇게 시켜대고 이 무서운 이 할머니하고 엄마가 그렇게 애를 휘몰아치니 애가 이게 배겨내겠냐 이거죠. 근데 여하튼 그것도 문제인데, 학교 생활이 얘가 쉽지 않았겠죠. 마음이 되게 여리고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사회복지사나 상담 이런 거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그런 게 이제 성향에 맞는다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어도 벌써 여러분들은 이 아이가 지금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 분명히 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 눈에라고 그게 안 보이겠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어요. 정말 나중에 큰일 생기고 나서야 조금 깨달을까? 근데요, 그게 정말 최악의 경우까지 가기 바로 직전까지 가도요, 대부분 그걸 안 보거나 인정을 안 해요. 여하튼 어느 날 할머니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선생님 저 캐나다 가요 그러시는 거예요. 드디어 어학연수 성공 축하드려요. 제가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아까 약간 막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엄마가, 그러니까 이 할머니 말고 엄마가 이 손녀를 보니까 한국에서 죽도 밥도 안 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캐나다로 어디라도 어학연수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마침 캐나다에 지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보내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게 중간에 어그러지면서 혼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따라가시게 된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도대체 이 할머니가 어학연수 간다고 할 때는 뭐 마치 엄마 미쳤어 막 이러면서 말렸으면서 이제 자기 딸이 가야 되니까 괜찮은 거죠 갑자기. 네, 물론 뭐 서로 의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손녀가 뭐 할머니한테 짐이 됐으면 짐이 됐지 할머니는 혼자 가고 싶어 하셨거든요. 무슨, 아니 할머니가 거기 뒷바라지 해야지 언제 무슨 할머니 삶이 있겠어요. 이건 보나마나 끝이 뻔한데 여하튼 간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 자식들도 진짜 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할머니 혼자 간다고 그랬을 때는 할머니가 이제 퇴직금이 조금 쏠쏠하게 있으셨는지 가시면서 그 돈을 다 갖고 가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손녀를 데리고 가면 어쩔 수 없이 그게 좀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하튼 정말 우리 식구라면 제가 정말 가만히 안 있겠지만 남의 식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엄마의 사랑이다.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속으로는 그런데 제 말을 뭐 듣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정말 이게 학원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아이한테 신경도 안 쓰시고 막 치킨 이런 것만 맨날 사주고, 그러니까 애가 그렇지 않아도 엄마 사랑이 너무 절실한데 애를 타지에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더군다나 얘가 영어를 잘하는 애도 아니야. 저는 정말 그 끝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알고 싶지 않았는데 이 엄마가 그냥 떨어뜨려 놓고 싶었던 거지.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걸 했지만 그럼 자기가 가야지. 왜 할머니를 보내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생각해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하튼 그렇게 그분은 캐나다로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났죠? 한 3, 4년쯤에 할머니가 다시 들어오셨어요. 여름방학이 돼서. 근데 저는 이제 또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영어 좀 많이 늦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어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뭐 근데 그 결과가 뭐 제가 그 결과를 뭐 100% 똑같이 예측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놀랄 일은 아니었어요. 방학 때 들어온 이유가 손녀 따님이 지금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방학마다 치료받으러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한국에 있을 때는 공부가 조금 못하고 아이가 좀 징징댄 거 말고 우울증이 있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엄마가 할머니랑 이렇게 작당해서 애를 억지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분리불안이 생겨가지고 밤마다 울면서 집에 전화를 그냥 하루 종일 엄마를 붙잡고 전화를 한대요. 근데 엄마가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시차가 다르니까 엄마는 이게 밤이고 얘는 낮이고 이러니까 엄마도 그거에 완전 노이로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는 이때다 싶어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럼 빨리 들어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네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반응이 뭐예요?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해요? 인제 영어가 좀 느는가 싶은데 인제 들어오면 죽도 밥도 안 되지. 근데 제가 솔직히 진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쓰레기가 다 있나 그런 생각 했거든요. 애가 아파요. 당장 지금 치료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그게 교육이 문제냐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가 아니에요. 할머님이 이제 어학연수를 꿈꾸셨던 이유가 영어에 대한 로망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외국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까 동영상에처럼 이게 노력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교직 생활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이제 아니에요. 이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잘 안 되니까 손녀따님이 이제 약간 영어에 조금 느는 걸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녀따님이 상태가 제가 봤을 땐 되게 지금 위험한데 할머니 눈엔 영어만 보이는 거야. 영어 느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눈이 멀 수 있을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근데 자식인데, 그쵸? 근데 거기서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엄마도 아까 막 밤새 전화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엄마도 결국 우울증에 걸렸어.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먼저 이건 할머님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어요. 할머님 또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이 암이 흔한 암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알려진 암은 아닌 뿐만 아니라 예후가 또 좋지 않아서 할머님도 계속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미 한번 이렇게 그 항암 치료를 계속 받으셔야 되는 상황. 조금 나아지긴 하셨지만 이게 언제 또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암이셨고요. 따님은 또 어떻게 됐느냐. 아까 그 손녀딸이 계속 밤에 전화한 것도 노이로제가 걸렸지만 자기로 인해 엄마가 암에 그게 문제는 아니었겠죠. 그게 원인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따님도 지금 똑같이 우울증이나 이런 게 걸려서 같이 다 3명이 모녀가 3명이 다 병원을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둘은 아파도 한 명이라도 뭔가 좋은 결과를 봤다면 원하는 결과를 봤다면 괜찮은데 물론 그것도 되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지만 아무도 승자가 없는 이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그러면서도 손녀따님을 데려올 생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스카이캐슬은 돈 있는 상류층에서 하는 모습이라면 뭐 중류나 하류에도 뭐 스카이캐슬만큼은 아니어도 자기들만의 스카이캐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은 해주려고 하겠죠. 재밌는 거는요. 어떤 부모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왜?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겨요. 왜냐면 해줄 걸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했고 그 결과가 나쁜 것은 내 책임은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문제라고 보는 제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분들이 정말 문제인 걸까요? 아니면 그걸 문제라고 보는 제가 문제인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한번 아이가 이렇게 막 피같이 이렇게 눈에 빨간 거 칠하면서 막 이렇게 죽어 하는 걸 보고 엄마가 왜 우리 아이를 정신병자로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 저는 주변에서 너무 봤고요. 사실 아이를 잘 되게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아이를 아프게 하는 부모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잘못이라고 보이는데 막상 아이를 제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를 제일 잘 알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 부모님들은 자기가 도리어 아이를 망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장본인이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자기 아이를 제일 잘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하튼 그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제 판단은 여기까지지만 제 판단이 맞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